306쪽이네요. 306쪽. 306쪽의 5대 생물계입니다. 선생님이 종종 생물 분류 기준 하면서 그냥 쭉 불러줬었죠. 그쵸? 개, 문, 강, 예, 그쵸? 광, 강, 목, 또, 그쵸? 예, 네, 과, 속, 종, 종이라고 불러줬었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5대 생물 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예요? 가장 위에 그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범주가 5개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5대 생물계, 5대 생물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분류하는 기준은 더 늘어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종까지 오게 되면은. 네, 심지어 예, 종으로도 다 분류가 안 돼서 아종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예, 아, 예, 하여간 근데 대개 이렇게 해서 7개죠. 7개의 그런 어떤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데 예, 가장 큰 범주가 개다. 근데 사람도 이런 종이 속하는 예, 거예요. 예, 들어가요. 사람도 요 5대 생물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 5가지 범주에 그쵸.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주는 5가지 분류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 세부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네, 생명체에 관한 연구는 흔히 생물학이라고 불린다. 생물학에서 5대 생물계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분류하면서 사용하는 표준 분류 체계다. 이 체계에서 주요 범주는 생물계라고 불린다.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5가지가 있다. 그쵸? 5대 생물계니까 5개 종류 범주로 나눠요. 이러한 생물계의 이름은 원핵 생물계. 이거 라틴어랍니다. 라틴어로 하면 모네라죠. 그쵸? 모네라. 원생 생물계, 프로티스타죠. 프로티스타. 다음에 균계가 어, 풍, 어, 풍, 네, 풍기라고 읽어야 되나? 네, 하여간 좀 어려워요. 라틴어대로 읽어야 되니까 풍기가 맞겠네요. 자, 식물계, 플란타, 동물계, 아니말리아죠. 그쵸? 네, 자, 모든 분류의 합법적인 이름은 그 학명이에요. 학명은 라틴어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들을 사용할 때 이것들이 합법적인 분류명, 그러니까 그 학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항상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앞자가 대문자로 항상 쓴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뭐 이렇게 좀 꺼려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대부분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번 단원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5대 생물계를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분류명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대신 이미 그 이름들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두 생물계를 주목해보라. 그러니까 마지막 두 식물계, 식물계와 동물계죠. 그쵸? 네, 둘 다 식물과 동물에 관한 라틴어 이름일 뿐이다. 그 영어로 하면 식물이 플랜트고 동물이 애니멀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권 학생들은 보면은 플란타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 식물이겠구나. 아, 아니말리아 하면은 애니멀 동물이겠구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쵸? 그 영어 어군에서는 충분히 그게 뭔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것만 봐도, 학명만 봐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5가지 생물계 가운데 2가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쵸? 식물하고 동물, 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생물계이다. 심지어 3번째 생물계도 이미 익숙할지도 모른다. 자, 버섯을 균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균계는 모든 균류를 일컫는 말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균은 세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균이 아니라 네.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팡이. 곰팡이 같은 균을 말하는 게 이제 균류에 해당하는. 네, 뭐라고요? 버섯도 근데 균에 포함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버섯 여기 아, 나오잖아요. 저기 그렇죠? 두 개. 네, 아,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곰팡이와 같은 그 균을 세 번째 분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계에는 버섯이 포함된다. 균계에는 다른 유기체들도 역시 포함되지만 그것들은 좀 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익숙한 거예요. 그쵸? 그럼 나머지 두 개, 원생생물하게 하고, 그러니까 원생생물하고 원핵생물은 조금 우리가 이게 뭐지? 좀 생소한 면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나오지만 미시세계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생물계는 대해서는 어떤가? 지난 단원 9에서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자그마한 미시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두 가지 생물계는 그와 같은 미시세계에 있는 대다수 유기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5대 생물계라고 해서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그 분류 기준을 알고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하여간 미생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아, 식물, 동물, 곰팡이, 미생물 이렇게잖아요. 그쵸? 예. 자, 첫 두 가지 생물계는 원핵생물계와 원생생물계인데 여기에는 대다수 미생물체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생물계는 균계인데 여기에는 버섯과 같은 유기체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생물계에는 식물이 포함되고 다섯 번째 생물계에는 모든 동물이 포함된다. 그렇죠? 이게 선생님 얘기한 거죠. 각 생물계를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도 혼란스럽다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자, 이제 어떤 유기체들이 어떤 생물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유기체들을 같은 범주로 묶는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5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은 상당한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쵸?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우를 수 있는 하지만 독특한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기준으로 세웠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각 유기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구분은 그 유기체의 세포 숫자와 유형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제 뭐에 주목을 했냐면은 세포의 숫자와 유형, 형태를 따라서 이런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전 단원 9에서 3가지 종류의 세포, 곧 식물세포, 동물세포, 핵없는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거 세포 형태죠, 그쵸? 세포 형태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핵없는 세포 이렇게 3개 있다는 거 들었었죠, 그쵸? 네. 그럼 식물세포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식물계로 들어가겠죠, 그쵸? 네. 동물세포는 어디로 들어가요? 동물계로 들어가겠죠, 그쵸? 아,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벌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핵없는 세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원핵 생물계로 들어가요. 아, 그럼 나머지 2개 있잖아요. 그 2개도 원생생물하고 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나중에 또 뒤에 이제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포 형태에 따라서 세 개의 생물계가 벌써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사실을 좀 더 확장해보자. 핵이 있는 세포,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진핵세포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그 세포에 핵이 있으면은 진핵세포라고 부르고,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원핵생물계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핵이 없는 세포의 명칭이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계다라고 해서 원핵생물계라고 붙는 거예요. 아, 예. 어렵지 않죠, 그쵸?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계가 뭐냐? 아,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핵은 하나의 세포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어떤 세포에 핵이 없다면 다른 어떤 세포기관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핵이 없으면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뭐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시죠? 그쵸? 그 네. 난로 역할을 하는 친구, 그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인 리보솜, 이런 애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런 기관 자체가 없어요. 요런 세포는, 핵이 없는 세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세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뭐냐? 세포 기관이 있는 세포. 그러니까 뭐 핵을, 그쵸? 그 대표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없으면 다른 세포기관도 없으니까 세포기관이 있으면은 진핵세포, 없으면 원핵세포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요 그림 이렇게 보라고 나와 있는데 까만 거밖에 안 보이죠, 그쵸? 아, 네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보시면 노란 색깔. 막 실타래 같은 게 이렇게 풀어져 있죠, 그쵸? 네. 이게 원핵세포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진핵세포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DNA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실 풀어놓으면은 막 엄청 길잖아요, 그쵸? 네. 집에 이렇게 쓰는 실 이렇게 묶어놓은 폐 있죠, 그쵸? 실패. 거기서 풀어놔서 한번 방 안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막 엄청 막 늘어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똘똘똘똘똘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렇게 있는 핵 안에 있는 요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네. 필요할 때는 진핵세포에서는 그게 풀려요. 마치 실패해서 실 풀듯이 네. 풀려가지고 그거를 쓰는 것이고 원핵세포는 애초에 이렇게 풀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핵 말고도 아까 말했던 이런 세포기관, 다른 세포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을 내는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리보솜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각자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진핵세포인데 원핵세포 보시면 어때요? 그냥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기관도 없고 DNA도 풀어진 채로 이렇게 세포 안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갖고 이제 그 원핵 세포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원핵 생물계로 나눠 놓고 이제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을 또 4개의 범주로 나눈 거예요. 원생 생물계, 그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 예.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두 가지 기본적인 세포 형태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을 알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모든 유기체를 5가지 생물계로 나누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핵 생물계는 원핵 세포로 구성된 모든 유기체를 포함한다. 그래서 원핵 생물계는 그 안에서 안 나눠지는 거예요. 진핵 세포는 그 안에서 4개로 나누는데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은 그냥 하나로 다. 그래서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원핵 생물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반대로 핵이 있는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4개 생물계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 4개. 거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지 진핵 생물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쵸? 무조건 진핵 세포를 다 포괄하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세균은 원핵 생물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성원이다. 그럼 원핵 생물계에서 가장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생명체가 뭐냐라고 하면 세균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곰팡이 했을 때 균하고 세균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게 이거예요. 예. 네. 곰팡이 균은 원핵 세포가 아니라 진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예. 근데 세균은 뭐예요?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그리고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네. 예. 근데 곰팡이는 어때요?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명체예요. 다섯. 다세포예요, 다세포. 그러니까 네. 버섯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세균은 어때요? 단세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체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균은 단 하나의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단세포 생명체다라는 얘기죠. 이번 네. 단어는 다음 단락에서 세균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다. 자, 그래서 원핵 생물계는 뭐다?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한마디로 단세포 생명체들이 사는 그래서 세균으로 대변되는 그런 생명체들의 범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생물계는 원생 생물계이다. 비슷하죠, 그쵸? 원핵이 아니라 원생이에요. 원생 생물계인데 이건 뭐냐? 원핵 생물계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대부분 다 이제 미생물입니다. 근데 세포 유형이 달라요. 아, 얘네들은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미생물이 원생 생물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몇 개 예외가 있기는 해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네. 조류라고 일컫는 얘네들. 예. 얘네들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예요.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 세포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보이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요게 오히려 예외예요. 원생 생물계에서도. 대부분은 어때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대부분 미생물입니다. 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네. 원핵 생물하고 원생 생물하고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세포 종류가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는 아, 원핵 세포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생 생물계에서는 미생물이 아닌 다세포 생명체들도 소수는 있기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소수의 생명체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수생식물, 조류,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그런 애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류라고 언급된 모든 유기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류는 여러 개의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수생식물을 닮았지만 수생식물하고 참 구분이 돼야 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물에 사는 식물, 연꽃 같은 애도 있어요. 그쵸? 걔네는 원생생물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된다. 걔는 식물계에 포함돼야 돼요. 네. 그 차이점이 뭐냐? 사실상 식물은 아니다. 식물에는 뿌리, 잎, 줄기 같은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관이 아, 있는 거죠. 그쵸? 네. 김, 미역, 다시마에는 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쵸? 그냥 걔네들은 다 똑같은 그냥 그 형태잖아요. 그쵸? 그냥 네. 하나로 뭉쳐 있을 뿐이죠.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물 같은 거에 뿌리를 잘라낸다. 아,
예, 그러면은 그거 이파리가 그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원생 생물하고 식물하고가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포 에도 또 차이가 있기는 해요. 식물 세포가 그 식물 세포에는 벽이 있어요. 세포 벽이라는 이제 고유한 이제 요소가 있는데 원생 생물계에 속한 생명체에는 그게 없기는 해요. 세포 예. 유형에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식물 세포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 또 여기도 그래서 해당이 될 거예요. 하여간 식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김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식물계로 분류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고 원생 생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류는 그렇지 않다. 김은 조류의 좋은 본보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물계에 속한 수많은 유기체들이 미생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얘기했죠. 여기도 대부분은 근데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여서 미생물에 해당이 돼요. 이 생물계에 포함된 단일 세포의 유기체는 모두 미생물이다. 심지어 이 생물계에 포함된 조류 가운데 일부도 미생물이다. 그러나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김이나 다시마 같은 조류들이 있다. 얘네들은 다세포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미시세계에서 나와서 거시세계, 즉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균계에 다다른다. 드디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곰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참 성가신 친구죠, 그쵸? 참 한번 집에 생기면은 잘 없어지지도 않고, 막 우리를 번지. 그리고 또 숨 쉴 때마다 아주 쿰쿰한 별로 쾌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친구인데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네. 우리 방금 버섯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맛있는 식량을 제공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페니실린 들어봤었죠. 그쵸? 네. 페니실린 그 항생제 그러니까 얘를 감염이 됐다 그러면 세균 감염되면은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항생제를 투여해 가지고 그 세균을 다 없애야 되는데 항생 물질을 푸른 곰팡이에서 사실 제일 먼저 얻어냈죠. 그쵸?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이 균계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지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여간 이 균계에 해당하는 이 생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곰팡이가 우리를 이제 성가시게 할 때도 예. 그래도 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적당히 제거만 하면서. 네.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계속 나가 볼게요. 이 생물계는 대부분 죽은 생물체에 기생하는 유기체로 구성된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버섯은 균계에 해당한다. 대다수 균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조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다세포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섯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게 이제 번식하는 기관이고 실제 버섯은 이제 대부분 땅 밑에 있는 친구인데 그걸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잘 파보면은 막 거미줄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극미량이 있을 땐 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 곰팡이 다 제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다 제거한 게 아닌 거죠, 네. 그쵸? 그래서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네, 이렇게 되죠. 자, 어쨌거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 균계에 속하는 단세포 유기체들에 관한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효모는 단세포 균계의 가장 흔한 본보기다. 효모 뭔지 아시죠? 이거 그 술 발효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아, 그 그리고 맛, 그리고 빵 발효시킬 때 쓰는 거. 네. 아, 그러니까 그 하여간 곡물을 발효시킬 때 쓰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술을 얻어내려면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발효를 하면서 이 효모균을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효모는 단세포 균계에, 근데 이 친구는 균계에 속한 친구고,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죠. 네, 네. 단세포 균계의 가장 흔한 본보기다.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든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든 모든 균계에는 진핵세포가 있다. 얘네들은 그 원핵세포가 아니라 핵이 있고 세포 기관이 있는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다음 생물계인 식물계는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유기체로 되어 있다. 거의 모든 식물계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 풀, 덤불 따위는 식물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식물세포라고 하는 그 범주가 따로 있어요. 물론 진핵세포에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 생물계인 동물계도 역시 수많은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계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기보다 다른 유기체를 섭취한다는 사실 때문에 식물계와는 구별된다. 물론 동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을 동물이라고 부른다. 메뚜기, 새, 고양이, 물고기, 뱀 따위는 모두 동물계의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5대 생물계의 큰 범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어렵진 않죠. 그래서 네. 핵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뭐예요? 원핵 생물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핵이 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생물. 김미역 다시마 같은 거다. 그러면 원핵 생물. 곰팡이 아, 같은 거다. 그러면 균. 식물하고 동물은 뭐 말 안 해줘도 잘 알겠죠. 그쵸?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게 원핵 생물계 이게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아, 10분이 남았는데 이게 분량이 좀 많거든요. 원핵 생물계가. 어정쩡하게. 굉장히 어정쩡하게 아니, 끝났는데 스스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칩시다. 원핵 생물계 나가면 아마 3분의 1 정도 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5대 생물계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스스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유기체가 단 하나의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생물계에 속하는가? 자, 어떤 생물계에 속하겠어요? 그 원익. 원핵 생물계겠죠. 그쵸? 네. 자, 어떤 유기체가 수많은 진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모는 아니에요. 서연아? 원핵 생물은 아니에요. 그쵸?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기도 하며 뿌리, 줄기, 잎 같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대요. 이것은 어떤 생물계에 속하는가? 뭘까요? 서연아, 뭘까요? 네, 힌트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저기 다 나왔는데. 네,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든대요. 뭘까요? 네, 음소거에 나서 안 들려. 음소돼 있어. 뭘까요? 원생 생물계. 아, 특별한 구조가 있대요. 없는 게 아니라.
아, 예, 이 저기 7분 나오는 거 있잖아. 네. 쉽게 뭐더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진짜 식물? 예, 식물이죠, 그쵸? 아, 예. 그냥 그거구나. 네, 식물이에요, 그쵸? 식물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특별한 구조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서연이가 말했던 원생 생물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근데 특별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식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유기체가 수많은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아, 일단 원핵 생물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죽은 유기체만을 먹는다. 이것은 어떤 생물계에 속하는가? 선생님이 설명 안 했던 건데 나왔네요. 재현아, 이거 뭘 것 같아요? 원생생물계 같이. 아니에요. 죽은 유기체를 먹는 거는 균이에요, 균. 아, 예, 균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슬쩍 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뭐라고 나와요? 죽은 생물에 기생하는 유기체가 균이라고 나오죠. 그쵸? 아, 그래서 그 뭐냐 그 버섯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나무에다가 어떻게 썩은 나무. 썩은 예, 나무 썩은 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기억 아, 근데 버섯을 길러요?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다 종균을 하얀 종균을 이렇게 채워놔요. 아 이거 못 아, 봤구나. 버섯 농장 가면 이렇게 해요. 아, 버섯도 농장. 아, 좀 그냥 캐는 줄 알았거든. 아 농장에서 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얀 종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썩은 나무에 이런 그 죽은 것들을 먹고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따다가 내다 파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영지버섯 같은 거 아시죠? 그쵸? 네. 영지버섯 같은 것도 보면 꼭 죽은 나무 주위에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발견하면은 우와 땡 잡았다 하면서 이제 그쵸? 내다 팔면은 좋은 값을 쳐주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값이 저렴하면 그냥 자기가 먹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등산할 때 이 죽은 나무 주변을 잘 보시면은 또 이런 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균계에 속한 그 친구들의 임무는 뭐냐? 죽은 유기체를 분해하는 게 얘네들의 임무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죽은 그런 주변에 이제 이렇게 곰팡이 종류의 생명체들이 이제 이렇게 피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해서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이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균계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밥 먹고 우리 논리학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